많이 키워주지도 않은 딸에게 접근해서 자기가 키운 아들만을 위해서 간까지 내놓으라는 고성이의 속내를 지은호가 눈치챌까요? 그 착함으로 지은호는 간을 내어줄까요? 지은호 간 지켜라고 외치고 싶은데요. 오늘도 그 과정을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은호는 요즘 밤마다 같은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내가 간이식 때문만으로 다시 찾아온 딸이라면 어떡하지? 처음엔 버린 딸을 후회해서 늦게라도 손 내민 친엄마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지혁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거래하듯 다가와서 간이식 이야기부터 꺼낸 사람, 좀 이상하지 않냐는 그 말이. 그래도 설마 하면서 끝까지 믿어보려 했는데 그날 결정적인 문자가 지은호에게 도착했어요. 간이식 검사 결과가 적합이라고 통보된 거예요. 휴대폰을 쥔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하고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무거워졌어요. 이제는 피할 수 있는 틈조차 없어 보였어요. 정말 내 간을 줄지 말지 직접 정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지은호는 고성이와 함께 지냈던 기억들을 차근차근 떠올렸어요. 버려졌다고 믿으며 혼자 울던 지난 날들. 갑자기 나타나서 눈물 흘리며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손을 꼭 붙잡던 얼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건강검진 같이 가자고 하며 자연스럽게 스케줄을 맞추던 모습. 몸은 원래 튼튼했냐고, 수술 전력은 없냐고 슬쩍 묻던 질문들까지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상함을 전혀 못 느꼈는데 이제 와서 이어붙여보니 하나의 그림처럼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혹시 처음부터 간이식을 노리고 나를 찾은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믿고 싶지 않은 의심이지만 이제는 가볍게 흘려보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결국 지은호는 짧은 문장 하나를 힘겹게 적어서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죄송해요 간이식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메시지가 보내지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한편 그 문자를 본 고성의 얼굴은 금세 굳어버렸어요. 잠깐 멈칫하는 기색 뒤로 얼음처럼 식어버린 차가운 눈빛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른 수를 써야겠네. 고성이는 그동안 눈물과 후회와 모성을 모두 연기처럼 사용해서 사람 마음을 움직여본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계산에 능하고 느끼는 감정까지도 철저히 조절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은호 한 사람 때문에 여기서 포기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지은호의 집 앞은 유난히 적막했어요. 정순이는 평소와 다르게 딸을 보는 눈빛이 신경질적이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가게 일 힘든 건 알지만 엄마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거야? 내뱉는 말마다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걱정이 잔뜩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호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어요. 나 사실 생모를 만났어. 이 말을 하면 집 공기가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어요. 결국 지은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슬쩍 넘기려 했어요. 그냥 일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어. 엄마도 요즘 많이 힘들잖아. 이렇게 둘러대고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을 보는 정순이 마음은 더 불안해졌어요.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모녀 사이에는 풀기 어려운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집 앞에서 들려오는 낯선 기척에 정순이는 조심스럽게 문 쪽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은호 앞에서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얼굴 가득 눈물이 번져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비명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부탁이야, 내 오빠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지금까지의 삶 다 포기할게. 내가 원한다면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시작할게. 그러니까 단 한 번만 도와줘. 멀리서 바라보는데도 절박함과 처절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순이 눈에는 뭔가가 이상했어요. 진짜 엄마라면 저렇게까지 아이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진 않을 텐데 딸에게 무릎을 꿇고 간을 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은 순이에게 사랑이라기보다 압박과 강요에 더 가까워 보였어요. 그날 이후 순이의 마음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은호가 나에게 숨기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된 거예요. 다음날 가게에서 일하던 정순이는 별것 아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어요. 그래, 좀 조심해서 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
내가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가족까지 힘들게 하면 어떡하니? 입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은 차갑게 들렸지만 속마음은 계속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이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해서 이제 친엄마에게 마음이 가버린 걸까? 지은호는 정작 이유도 모른 채 엄마 표정이 날카로워졌다고 느끼기만 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나한테만 그러지? 나 진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두 사람 마음은 사실 서로를 붙잡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며 부딪히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회사에 있던 이지혁은 회의 중에도 자꾸 휴대폰만 확인하게 됐어요. 화면에 지은호 이름이 뜨기를 기다렸지만 문자는 오지 않았어요. 문득 스스로가 우스워져서 작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내일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싶었는데 이제 와보니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네. 지혁은 결국 마음속 결심을 하나 굳혔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 여자가 정말 은우 친엄마가 맞는지부터. 업무를 마치고 늦게까지 남아있던 사무실에서 지혁은 노트북을 켜고 고성이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재벌 회장의 두 번째 부인, 반짝이는 이력과 각종 인터뷰 기사, 재혼 과정과 해외 유학 중인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차례대로 읽던 지혁의 손가락이 어느 순간 멈춰섰어요. 잠깐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여러 기사 속에서 반복되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우진. 현재 미국에서 생활 중이라는 간단한 설명. 그리고 지혁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이름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박성재. 오랜 친구이자 박진석 회장의 아들. 설마 성재 새어머니가 바로 이 사람. 지혁의 심장은 그 순간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혁은 곧장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어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슬쩍 궁금한 척 질문을 던졌어요. 야, 너희 어머니 결혼 전에 가족 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성재는 잠시 입을 다물고 기억을 떠올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예전에 형이 하나 있다고 들은 것 같아. 지금은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그냥 그러려니 했지. 왜 갑자기 그걸 묻는 거야? 성재에게는 별 의미 없는 기억 한 조각이었지만 지혁에게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딱 들어맞는 단서였어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 이야기의 끝을 상상하는 순간 지은호와 성재 두 사람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것 같아. 지혁은 결국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 지혁은 지은호를 불러냈어요. 조용한 곳에 마주 앉은 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호야, 내 생모고성이. 그 사람이 성재 새어머니야. 지은호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이름만 들어도 복잡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친엄마라는 말까지 겹쳐지니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지혁은 한 번 깊게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어요. 성재는 어머니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어. 전에 아들이 하나 있다는 정도와 지금 미국에 있다는 말만 듣고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뭔가를 숨기고 있어. 기사에 적힌 모습과 우리가 실제로 겪는 모습이 너무 다르거든. 성재도 속이고 너한테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발 마음 단단히 먹고 이 여자에게 휘둘리지 마.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 거니까. 집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불 꺼진 방에서 눈을 감고 누웠지만 잠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한쪽에는 자신을 지켜준 엄마 정순이가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피로 이어져 있는 엄마 고성이가 서 있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몸을 감쌌어요.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 나를 보호하는 사람은 누구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 머리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가슴이 따라주지 않으니 더 괴로워지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가기 직전 정순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불러 마주섰어요.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그 여자. 내 친엄마 맞지? 왜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왜 그 여자가 우리 집까지 와서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거야?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히려 했지만 끝부분은 떨리면서 속마음이 그대로 묻어나왔어요. 강호가 많이 아프다고 해도 엄마는 너한테 그런 말 못해. 내 간 좀 달라 부탁조차 못한다. 그게 엄마야 은호야. 정순이의 말은 그냥 반대가 아니라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걸고 하는 마지막 호소처럼 들렸어요. 엄마는 내가 아픈 모습은 절대 못 본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권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도지은호는
쉽게 대답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날 다시 찾은 거지? 왜 그렇게 울면서 매달렸지? 그 눈물도 모두 계산된 거라면 어떡하지? 친모의 눈물과 양엄마의 절규. 두 감정 사이에서 지은호 마음은 점점 깊게 갈라지고 있었어요. 한편 이수빈과 박성재 사이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수빈은 평소처럼 밝게 웃고 싶었지만 이번 데이트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공들여 준비했고 더 많이 웃고 더 따뜻한 말을 건네려고 노력했어요. 성재 역시 그 미묘한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받아 좋아한다 했지. 이번에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할게. 너는 그냥 나만 믿고 같이 가자. 둘은 도심 밖 조용한 항구로 향했어요. 잔잔한 파도와 부드러운 바람, 둘만 있는 듯한 느낌 속에서 배를 타고 사진을 찍고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웃었어요.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그래도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계획에도 없던 변수를 맞게 되었어요. 마지막 배를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 허름하지만 포근한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수빈 휴대폰에는 가족들 전화가 끊임없이 울려댔어요. 집 밖에서 밤을 보낸 적이 없는 수빈은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빠 나 뭐라고 말해야 해요? 나 정말 엄청 혼날 것 같아요. 그때 성재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냥 나랑 같이 있다고 해. 주말에 내가 직접 찾아가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입으로 다 말씀드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빈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고맙다는 말조차 잘 안 나올 만큼 벅찼어요. 정말 직접 와서 얘기해 줄 거예요? 성재는 작게 웃으면서 이제는 도망 안 갈게. 짧지만 확실한 대답을 전해줬어요. 그날 밤 이후 둘 사이 분위기는 이전과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수빈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덕분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메시지를 본 성재는 혼자 피식 웃으며 이 녀석 진짜 귀엽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크게 떠들지는 않지만 둘 사이 사랑은 분명히 잘하고 있었어요. 한편 박영란은 요즘 엄마 고성이의 행동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양평이라는 지명이 나올 때마다 혹시 엄마 다른 사람 만나는 건가 하는 불길한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빠는 엄마만 믿고 사는데 진짜 바람이면 난 절대 용서 못해. 평소 자신에게는 완벽만 요구하던 엄마가 집에서는 이미지와 말투까지 세세하게 간섭하면서 뒤로는 몰래 어딘가를 계속 다니는 모습이 영란 눈에는 모든 게 모순 덩어리 같은 위선으로 보였어요. 결국 박영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가 양평에 한 번만 더 가면 이번엔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말겠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고성이가 다시 양평으로 향하는 날, 영란은 몰래 택시를 잡아타고 엄마 차를 뒤따라갔어요. 도착한 곳은 조용한 요양원 입구였어요.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는데 엄마 차에서 내린 사람은 고성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는 지은호가 같이 서 있었어요. 저 언니가 왜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영란은 놀라서 두 사람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요양원 안쪽에서는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정원 쪽으로 천천히 나오고 있었어요. 창백하지만 어딘가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얼굴. 영나에게도 낯설지만은 않은 인상이었어요. 아빠와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키웠다고 슬쩍 이야기했던 아들 우진, 엄마가 항상 지금은 미국에 있다고만 말하던 그 사람, 그가 한국에 와서 요양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영나는 이날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왜 이걸 우리한테 숨겼지? 영나는 온몸이 굳은 채 창문을 통해 안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우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고인 지은호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하게 안도한 듯 미소를 짓고 있는 고성이가 있었어요. 저 엄마의 얼굴은 계산이 잔뜩 섞인 표정이야. 영나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집에 돌아온 고성이는 피곤하다고 투덜거리다가도 영나에게는 예전처럼 차가운 말을 쏟아냈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몸 관리가 안 돼? 이러다 진화그룹에서 너 싫다고 하면 어쩔 거야? 고개를 숙인 영나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듣고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까지 조용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나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 엄마가 숨기고 있는 약점들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 안 할 거야.
영란은 조용하지만 위험한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부터 엄마의 가장 아픈 지점을 자신이 쥐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시각 지은호는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계속 마음을 굽혔다 폈다 하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사람 성재세 어머니야. 숨기는 게 너무 많아 보여. 정말 조심해야 해. 정순이가 울먹이며 건넸던 말도 귓가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엄마는 내가 아픈 모습은 차마 못 봐. 그래서 그런 부탁은 절대 못해. 그게 엄마야, 은호야. 그런데도 지은호 마음 깊은 곳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빠라는 사람에 대한 알 수 없는 끌림이 남아있었어요. 어떤 이유로 나를 찾았든 간에 피가 이어져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도 감기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물며 내 오빠라면 한 번쯤은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결국 지은호는 휴대폰을 들어 짧은 문장을 천천히 입력했어요. 오빠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제 눈으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잠시 뒤 답장을 확인하는 고성이 입가에는 승리를 예감한 듯한 미묘한 미소가 번져 나왔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쉽게 끊어낼 아이는 아니지. 그리고 마침내 양평 요양원 정원에서 과거의 친구이자 새로 알게 된 오빠와 지은호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친엄마의 눈물과 양엄마의 사랑, 그리고 한 사람의 간을 둘러싼 선택과 숨겨진 관계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이때 화려한 날들, 이들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회차에서는 양평 요양원에서의 재회 이후 이들의 인연이 어떻게 엮여가는지, 그리고 고성이의 계획이 어디까지 드러나게 될지 더 깊게 들어가 볼 거예요. 지은호를 구독과 좋아요로 힘껏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 예상 줄거리도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날들 예상 줄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